네, 어려운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시장 전망과 전략 그리고 미리 잡아봐야 될 섹터와 종목까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ISL 이지환 대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이트로 되게 예쁘게 입고 오셨는데 네, 오늘 아마 처음 방송이기 때문에 네. 좀 잘 보려고 화이트로 입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내용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이 좀 그래도 강하게 상승해주나 싶어서 좀 기분이 좋았었는데 오후장에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떠한 경우도 어쨌든 반등이 좀 나왔고 그 반등의 네. 강도가 셌기 때문에 아마 기대감을 조금 가지셨을 텐데 사실 이제 그 반등의 내용을 좀 본다면은 어쨌든 그 영국의 일단 임시 조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도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증시가 어떤 그 저점을 좀 잡아야 되는 곳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 좀 의미가 있는 반등인데 우리 증시도 이게 장 초반에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그 반영을 좀 했지만 역시 이제 뒤쪽으로 가서 수급이 조금 약했던 부분. 하지만 그 수급의 내용을 조금 더 그 자세히 보신다면 장 막판에 낙폭이 커질 때 외국인들은 매수를 확대했고 선물 옵션에서 하방 물량을 청산하고 상방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낙폭은 좀 나았지만 그래도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럼 오늘장 또 이슈를 받고 좀 상승했던 섹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징적으로 좀 어떤 업종을 주목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최근에는 낙폭이 워낙 컸고 대부분 이제 오늘 낙폭 가대에 따른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섹터들이 반등이 좀 컸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그 특이했던 부분은 제약 바이오 업종인데요. 사실 최근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어려울 때 유일하게 이제 상승하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 섹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 제약 바이오 섹터는 경기가 어려울 때 이제 방어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팬데믹 이후에 그 신약 출시를 미뤄왔던 기업들이 대부분 최근에 이제 대거 신약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에도 화이자나 뭐 일라이 릴리 같은 그룹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오늘 그 낙폭이 좀 나왔지만 줄었지만 그 가운데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가장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제 셀트리온이 항암제에 대한 신약 이슈가 나왔고 이 부분이 일단은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승 모멘텀을 좀 가지는 것은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나 혹은 최근에 그 시장이 어려울 때 대안 투자로서 충분히 그 효과를 좀 발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 바이오 업종을 조금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신약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반면에 그 시장이 어려울 때 필수 소비재의 개통이 또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주가가 양호한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본다면 지금은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 제약 바이오 업종에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모멘텀으로 인해서 지금 제약 바이오는 앞으로 또 눈여겨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행 업종이 사실 리오프닝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본 여행 그리고 마카오 단체 관광 이슈로 인해서 조금 반등을 이어가고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대표님께서는 지금 오늘 조금 하락했던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에 이제 그 리오프닝주가 바이든 대통령의 그 엔데믹 종료 선언 이후에 한번 이제 바람을 탔고 이 테마가 한번 형성됐었는데 최근 이제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이런 그 테마가 그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짧아졌다라고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 여행 업종 같은 경우나 항공 업종 등은 최근에 이제 그 바이든 엔데믹 종료 선언과 함께 그 일본 관광에 대한 여행에 대한 조치가 좀 풀리면서 모멘텀을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받았고 시장이 밀릴 때도 조금 덜 밀렸고 상승폭도 좀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이 조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오면 보통 이제 이런 테마주들이 조금 꺾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늘 그 하나토를 비롯해서 여행 관련 업종들이 대부분 업종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하락을 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여행 업종에도 국한되겠지만 다른 업종도 보시면은 그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발을 조금 빨리 옮기셔야 되고 청산의 관점을 좀 빨리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시장이 뭔가 분기점에서 좀 변화가 들어올 때 테마주나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이런 여행업종에 그 진입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가급적 그 종목에 대한 그 보유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혹은 종목의 보유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거나 추가로 물타기를 한다든지 이런 류의 매매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테마성 이슈성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서야 여행 노마스크를 시작하는 시점인데 벌써 제로 소멸로 인해서 좀 하락하는 리오프닝주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태조 이방원도 마찬가지지만 이슈성으로 올랐던 종목 중에서 실제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단순하게 이제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는 방어가 어느 정도 들어오지만 단순하게 이슈성으로 상승했던 종목들은 오히려 매물이 더 많이 출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테마로 섹터 자체로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그 섹터 내에서 종목도 지금은 실적 기반으로 해서 수급 기반으로 해서 조금 구분 짓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마적인 움직임, 순환매를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저희가 중요할 것 같은데 3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시장 안에서 어떤 업종이나 섹터에 좀 눈을 둬야 될지 앞으로 좀 상승할 만한 섹터 어떤 걸로 좀 보고 계실까요?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은 종목들이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가격적 메리트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지금 이 시장의 사이클에서 국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낙폭이 큰데 결국 실적 대비로 했을 때 저평가 요인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 그리고 여기에 수급이 얼마만큼 바뀌느냐 여부를 좀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등락보다는 향후에 나올 주도주는 이번 하락 기간이 좀 지나가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후보군을 찾아야 되는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와 더불어서, 팬데믹 이후에 공급 쇼티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낙폭이 컸었고, 특히 이제 실적 대비로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불거졌기 때문에, 실적 대비를 했을 때 저평가 요인이 상당히 좀 있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태조 이방원 내에서도 뭐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다른 것처럼 네. 결국 자동차나 조선에 대한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외국인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데 특히 자동차는 이번에 보시면은 뭐 미국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제한 조치라든지 혹은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어떻게 출렁거림은 굉장히 컸었지만 반면에 그 출렁거림을 하려면서 외국인들은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낙폭 기간에서 오히려 이런 이슈성이나 혹은 시장의 출렁거림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나 기아를 필두로 해서 8월달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뭐 도요타를 비롯해서 닛산이나 미국계 GM, 포드들도 실적이 대부분 10%에서 많게는 한 30%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요. 반면에 유일하게 현대차나 기아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도 좋고 최근에는 이 자율주행이나 모멘텀이나 전기차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시장이 어려울 때 이 단기적인 등락을 좀 피해서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섹터 중에가 하나가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우리 현대기아차를 미국에서 지금 IRA 법안 때문에 사실 가격 경쟁력 열의에 서게 됐다라고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잖아요. 이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시점으로 좀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은 2차 전지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포커스를 받고 있지만 네. 항상 이제 이 부분이 지나면 전기차 자체의 모멘텀이 생기게 되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이제 이전의 내연기관차보다는 글로벌 확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됐던 전기차 관련된 10대 매출 10위권을 보면 6개 업체가 테슬라를 비롯한 물론 미국 업체고요. 일본 업체가 한 군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3종이 현대 기아차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 판매 자동차 중에서 현대 기아차가 30% 점유율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미국에 나왔던 법안이 현대 기아차를 조금 견제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올 정도로 사실 현대 기아차가 선전을 하고 있고 8월달 실적도 좋았지만 전기차 부분에서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전기차 모멘텀으로 넘어가면서 현대차와 기아는
기회 요인이 좀 더 많아질 것이고 특히 거기에 딸려 있는 부품 관련된이나 장비 업체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자율주행 혹은 전장 관련된 부품 쪽에서도 상당한 모멘텀이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를 또 오늘 관심 업종으로 꼽아주셨는데 자율주행 또 부품 여러 가지 거론해 주신 섹터 안에서 탑픽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종목을 좀 꼽으시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만도인데요. 네. 사실 이제 만도는 워낙 기대감이 좀 있었다가 실망감도 좀 컸던 종목입니다. 이전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상당히 모멘텀이 좀 잃었었는데 이후에 이제 기업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많이 주춤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업 분할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이중 상장,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이 상장되는 부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컨트롤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리스크가 좀 사라지면서 만도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본다면 결국 전기차나 혹은 이후에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이 자율주행이 가져가는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라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 그 중에서도 만도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부분이 이미 소멸이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마 매수세는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자동차 섹터 내에서는 만도도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업종을 주목해봐도 좋다. 그 안에서 내일장 공략주로 만도라는 종목을 꼽아주셨습니다. 저희가 내일장 흐름을 눈여겨보도록 하겠고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주를 지금 좋게 보고 계신다라고 본다면 다른 부품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뭐 화신이라든지 첨보, 명신산업 등 좋은 종목들 많잖아요.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현대차의 최근 등락을 보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출렁거렸지만 그때마다 외국 매수세는 계속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일단은 현대차나 기아 정도의 그 전방 산업체를 한 군데를 선정을 하시고요. 여기에 부품업체 하나 정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는 만도나 현대 위아 그리고 좀 주목해서 볼 바니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기차에서 가지는 메리트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 정도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일을 위한 시장 전략에 더해서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자동차 섹터까지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시장 대응하실 때 조금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IS셋 이지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